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사연까지 쓰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하고 나니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겠죠? 하늘 아래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이 빨간 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남편이 제 빨간 실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면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연이 그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가위로 끊어버리고 세상 혼자 살다가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학을 떼나 싶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시댁은 매우 가난했어요. 단독주택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계속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 가난조차 떠안고 가려고 했는데요. 가난은 죄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때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마음에서 한 얘기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해서도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말마다 이럴 거냐고. 이의제기 할 만하니까 했던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회사에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신혼집을 구하라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시댁에 가까워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친정 5분 거리에서 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오빠 출근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아, 넌 꼭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자주 하더라. 나는 질문만 했지 당신은 지금 실천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말씨름을 하게 된 이유는 첫인사하러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생긴 일 때문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안하는 말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남편이 이 난리인 거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무조건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라고 하는데 흔쾌히 기뻐할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무작정 싫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누구의 돈이 더 많이 들고 누가 경제적으로 갑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드렸을 뿐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직장이 잠깐 일하다 그만둘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이랑 직장이 멀면 다니기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미 집에 대해선 남편이랑 합의 봤어요. 뭐? 아니 그런 걸 왜 마음대로 결정하니? 그럼 지금 네 말은 나더러 내 아들이랑 멀찍이 떨어져 살라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들를게요. 싫다. 나 분리불안증 있어서 식구랑 떨어져 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 지장 와. 안 돼.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한 번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날 어이없게 처음 싸웠네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겨우 시댁과 친정 중간쯤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죠. 그마저도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먼저 집을 계약하자고 해서 암암리에 진행된 매매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집을 매매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제게 단단히 화가 나선 절 아는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집 때문이라는 건 저도 예상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제게 토라진 태도만 보였지 화를 내거나 당장 물으라고 따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결혼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거리도 먼데 너무 몸고생 시키는 거 아니세요? 왜? 내가 오는 게 싫니 넌? 그러게 왜 집을 멀리 잡아서 날 귀찮게 하니? 우리 동네에 거기 아파트로 들어갔으면 내가 이리 고생할 일도 없었겠지. 아, 근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버스 타고 오세요? 아니면 택시? 아유, 알아서 뭐하게. 뭐 그렇다고 하면 더 멀리 이사 가려고? 아, 아니요. 오늘도 자고 가시는 거죠? 당연한 소릴. 근데 이부자리가 좀 불편하더라.
난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이랑 침대 둘 다 힘드니까 이불 가게 가서 두툼한 이불 좀 사다 놔라. 진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 차 타고 30분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운전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매일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나 퇴근하면 매일 집에 들렀다가 엄마 태우고 오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혼자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겠어. 뭐? 대체 왜? 엄마가 나랑 30년을 넘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 떨어져 사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시해. 근데 난 당신이 엄마 데려오는 거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집에 오면 내가 한 20분 정도 뒤에 들어오지 않았어? 오늘도 그렇고. 난 당연히 어머님이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오는 건 줄 알았지. 아니, 어머님을 매일같이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오면 무조건 자고 가시는데 왜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해? 이 정도는 당신이 눈 감아줘야지. 나도 당신 뜻대로 신혼집 구할 때 당신 의견에 따라줬잖아. 이번엔 당신도 양보해야지. 어떻게 매번 받으려고만 해? 지금 집 문제랑 이거랑 같아? 여긴 엄연히 우리 집인데 같이 사는 나한테 최소한의 상의는 해야지. 이건 배려가 없는 거잖아. 당신 이러는 거 남들이 들으면 내로남불이라고 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 알지? 남편은 되레 제게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시무가 다시 등장하는 바람에 대화가 끊기고 말았죠. 제가 시어머니 앞에선 큰 소리까지 못 내는 걸 안 남편이 나중에는 그렇게 싫으면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직접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 말이면 이렇게까지 껌뻑 죽는 남편인 줄도 몰랐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는 헛소리에 매일 기사를 자처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늦을 때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까지 합니다. 원래 직장인들 다 퇴근하고 귀가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늦게 퇴근한다고 잔소리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너 종종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것 같다. 아니 어째 갈수록 퇴근이 더 늦어져. 혹시 나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오는 거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진짜 일이 바빠서 늦게 오는 건데요. 보아하니 너 우리 아들 저녁 챙겨준 적도 없겠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신랑을 나몰라라 하는 거니? 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나 우리 아들 고생하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다. 적어도 결혼했으면 결혼하기 전보다 잘 살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밖에서 돈은 남편 혼자 벌어요? 저도 집에서 밥 못 먹고 살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면 집에서 얻어먹어도 되고 여자는 밖에서 일해도 집에 오면 또 일해야 하나요? 어머님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머님은 일을 안 하니까 일하는 저한테 쉽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도 못하시는 걸 저한테 바라면 안 되시죠. 뭐야? 이거 봐라. 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어쩐지 결혼 인사 왔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유, 내가 우리 아들 장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몰라. 냉장고 텅텅 비워놓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콧대 높게 구는 거니?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내조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 그리고 너 지금 내가 일어난다고 무시하는 거야? 보자 하니까 위아래가 없네. 어딜 며느리 따위가.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일 그만두고 남편 돈으로만 먹고 살면 어머님 또 뭐라 하실 거예요? 저더러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 하실 거잖아요. 이래도 잔소리 저래도 잔소리 할 거 아니까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잔소리했다고 그러니? 네가 나에 대해 워낙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겠지. 네, 그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미쳤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피하세요. 어머님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 시모는 제가 없는 사이 온 집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주방, 화장실, 발코니까지 점검하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들먹이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잔소리한 적이 없다니. 그 양심 없는 태도에 순간 며느리 노릇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시모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시모를 두고 방에 먼저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방문 앞까지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내가 건방지게 군 거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돈 좀 벌고 다닌다고 시애미를 무시하고 말이야. 네가 지금 진짜 잔소리가 뭔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 사과 안 하면 지금 잔소리의 10배, 아니 100배로 보여주마. 얼른 나한테 사과 안 해?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정색을 하더군요. 기어코 엄마한테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 한 거야? 당신은 어쩜 그렇게 정이 없냐?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나한테 정이 있어서 매번 퇴근하고 온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건데. 그게 무슨 괴롭히는 거야. 네가 딸 같아서 엄마가 챙겨주려는 거지. 솔직히 너 살림 잘 못하잖아. 그럼 살림 고수한테 좀 배운다 생각하고 잘 지내면 안 돼? 가르쳐주려고 잔소리하는 거랑 시비 걸려고 잔소리하는 건 다른 거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하는 게 가르쳐주는 거지. 나한텐 그냥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아주 지 말이 다 맞지. 남편 말은 개무시만 하고 말이야. 남편은 결국 저를 밀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저 혼자 침대를 썼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그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도 시모는 왕왕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너는 네 남편 거실 밖에서 재우고 잠이 잘도 오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 부부가 싸움하더라도 잠은 한 침대에서 자야 하는 거야. 그 잔소리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출근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행동했다고 이를 악물고 저에게 복수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주 경악했지 뭡니까? 주방 테이블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길래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라도 데려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방을 가봤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누워있는데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불을 확 들쳤더니 아니 시모인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꼭 붙어서 커플처럼 있을 수 있나요? 아직 시모가 남편을 어린 아기 보듯 대한다는 게 느껴졌죠. 솔직히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당신 이제 어머님 모시고 오지 마.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어머님 모시고 오면 난 친정 가서 지낼 거야. 또 왜 이래?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되도록 당신이랑 안 부딪히게 만들어줬잖아. 제발 당신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양보란 걸 좀 해. 양보 안 하는 건 당신이야. 집 때문에 이러는 거니? 집은 나만 좋다고 직장 가까운 데로 구했어? 당신 이 거리도 직장이랑 멀다고 아침마다 툴툴대잖아.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로 집 구했으면 잘도 출근했겠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 하나 못 이겨서 그 나이 먹고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엄마한테 휘둘려? 내가 앤 줄 알아? 아니었어? 엄마랑 꼭 붙어 자는 꼴 보니까 아직 사춘기도 안 뗀 청소년 아들 같던데? 전날 밤 둘이 꼭 붙어서 자길래 사진을 찍어뒀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남편이 글쎄 과하게 화를 내면서 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사진을 멋대로 찍고 그래? 나도 당신 잘 때 몰래 사진 찍어볼까? 사진 찍힌 게 화가 나는 거니 아니면 쪽팔려서 화가 나는 거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으니 저는 남편이 일말의 확률로 더는 시모를 데려오지 않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오기를 갖고 또다시 시모를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에다 보너스로 시부까지 모셔오고 말이죠. 근데 손에 짐가방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미 불길한 촉이 왔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다들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잠시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아들한테 들었지? 네? 못 들었는데요? 당신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야? 엄마가 주방 동선이 불편하다고 해서 리모델링 하게 됐어.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더라.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와서 지내라고 했지. 뭐?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정해? 당신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무작정 진행시켰는데 왜? 너 설마 우리 부모님 쫓아내려고? 잠깐도 아니고 5개월이면 솔직히 짧은 기간 아니잖아. 내가 거절하고 말고를 떠나서 같이 얘기는 했었어야지. 무슨 잡음이 이렇게 많아? 너 그래서 지금 불만이라는 거냐? 이젠 무슨 말로 사람 속 뒤집어서 쫓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더 편한 곳 알아봐 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또 돈 번다고 자랑질이니? 세상에 네가 뱉는 말이 돈 안 버는 여자들 싸잡아 욕하는 소린 거 몰라?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그깟 일로 사람을 깔보는 거야? 제가 언제 깔봤다고 그러세요? 그냥 설명하는 건데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미워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안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내가 말했죠? 며느리 버릇 고쳐야 된다고. 참 정신 사납네. 사람 TV 보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떠들어. 집에 고작 2사람 늘었을 뿐인데 이미 개판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아. 차라리 내가 보증금 대줄게. 단기 계약으로 원룸 하나 구하자. 그게 무슨 돈 낭비야. 당신은 부유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어렵게 살았어서 원룸 같은 데 가면 편하게 못 있는다고. 어차피 관리비 내가 다 낼 거야. 당신더러 등골 빠지면서까지 뒷바라지 하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진짜 서운하다. 우리 부모님이 평균이야? 왜 못 쫓아내서 안다는데. 내가 더 서운하거든?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한참 남편과 목소리 죽여서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저희 대화를 살짝 엿듣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잠깐 있겠다는데 네가 불만일 게 뭐가 있니? 그렇게 우리랑 같이 지내기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너 돈 많잖냐? 돈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좀 펑펑 써. 그걸 떠나서 들어보세요, 어머님. 공동 명의로 한 집이니 저도 지분이 있죠. 대출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신랑 집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어머님은 명절날 고생해서 만든 차례상을 며느리가 혼자 만들었다고 우기면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염치가 없는 거지. 네, 바로 지금 제가 남편한테 딱 그런 기분이에요. 자기 소유 집도 아니면서 다들 왜 저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와 언성이 높아지자 시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모가 호통치려다 말았어요. 토라져서 획 돌아서 버리더군요. 이미 부모님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다음부턴 당신이랑 의논할게. 선심 쓰듯 말하는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열받아서 저는 끝내 차키 들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눈 뜨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새벽에 늦게 집에 들어갔죠. 근데 시부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은 또 시모랑 같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잠그고 잤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법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퇴근을 더 늦게 하는 방법으로 꾹 참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먼저 저녁 드시지 왜 기다리세요? 손모가지가 아파서 그릇 하나도 못 들겠는데 밥상을 어떻게 차리니? 앞으로는 퇴근 좀 일찍 해라. 그래도 우리가 자식 집에 왔는데 굶고 살 순 없잖아. 싸우면 제가 더 진이 빠지고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5개월만 참고 버티면 된다 싶었죠. 근데 시모가 바쁘게 저녁상 차리는 제 옆으로 와 궁시렁궁시렁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아휴, 이게 뭐야? 너도 이제 이런 기본 반찬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니? 영 솜씨가 안 느네. 그리고 저런 인스턴트 좀 그만 사놔라. 돈만 비싸지 몸에도 안 좋고. 얘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돈 아낄 줄을 몰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정신 사나운데. 정신 사나워? 넌 말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어떻게 도와주려는 사람 마음을 몰라?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마련할 테니까 오늘만 좀 넘어가 주세요. 제가 직장에서도 정신 없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그렇다 쳐. 그나저나 안 되겠다. 내가 있는 동안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통장 넘겨라. 생활비를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나중에 우리 아들 굶어 죽겠어.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싶더군요. 네? 어머님이 제 통장을 왜 관리하세요? 네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지.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오늘부터 넌 집에 있을 때 나랑 1초도 못 떨어질 줄 알아. 잘하는지 아닌지 내가 감시할 테니까. 네가 잘할 때가 되면 그땐 안심하고 다시 통장 돌려줄게. 진짜 개소리라 생각해서 그냥 대꾸를 말았습니다. 근데 시모는 제가 대답하든 말든 식사 다 차릴 때까지 계속 떠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옆구리까지 쿡쿡 찌르면서 생활비 통장 어디 있냐고 자꾸 재촉을 하니 열이 안 받을 수 없었죠. 결국 화가 난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시모가 깜짝 놀라서 그제야 그 시끄럽던 주둥이를 잠깐 그치더군요.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보기 싫으시면 나가세요. 어머님 속 편하게 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지내시라고요. 저는 못 믿어온 사람한테 통장 맡길 생각도 없고 맛도 없다는 사람한테 음식 대접할 마음도 없네요. 어머머, 너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가 어버버 하는 사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쫓아와선 방문 앞에서 문 열라고 생난리를 치더군요.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나중에 남편까지 밖에서 문 열라고 협박을 해왔으나 모든 게 다 필요해서 그냥 무시했죠. 그들이 하는 소리를 그저 개소리로만 들으면서 저는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얼른 시댁 인테리어가 끝나길 바라면서 울다 잠이 들었죠. 그러다 중간에 깼는데요. 밖이 너무 소란스럽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거실에 엉망진창으로 술판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살살 좀 해. 저러다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려고. 나 아직 와이프 옆에 있어야 돼. 너는 저렇게 기센 애들은 초장에 확 잡아야 나중에 부리기 쉽다니까. 인테리어 핑계 아니었어 봐. 제 성격에 우리더러 여기 있는 걸 가만두고 받겠니? 하긴 그건 맞아. 와이프가 워낙 기가 세긴 해. 근데 5개월 뒤엔 어쩌려고? 너는 엄마가 하는 것만 보고 있어. 지금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겠어. 처음부터 우리 동네로 오라고 오바하길 잘했지? 우리 아들 좋은 데 살게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머리 쓰고 있잖니. 나중에 콩고물 떨어지면 절대 엄마 은혜 잊지 마라. 당연하지. 시아버지는 이미 소파에서 기절한 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시모 둘이서 저런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엿듣고 말았죠. 인테리어 공사는 완전 핑계였고 그냥 우리 집에 아예 놀러 왔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시모와 남편이 저를 손에 쥐고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 판을 짜고 있단 걸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참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들이 대화를 마치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곤 바로 시댁에 가서 도어락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개뿔, 아주 멀쩡한 집이더군요. 그걸 당장 사진으로 다 남기고서 다시 신혼집에 돌아갔어요. 술에 뻗어있는 남편을 발로 냅다 차서 깨웠죠. 일어날 때까지 남편을 발로 차고 있으니까 시모가 먼저 일어나서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치아비 궁둥이를 틀고 차?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너 집에서 가정교육 못 받았니? 도무지 예의라고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 사기친 사람들이 예의 따지니까 웃기네요. 제가 뭘 좀 듣고 확인해봤는데요. 얼마나 예의 있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해서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듣게 좀 말해줄래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에 뽑아온 사진을 확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너 우리 집에 갔다 온 거냐? 네. 공사한다더니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대체 어딜 공사 중인 거예요? 아, 뭐 주방 구석에 있는 개미집 공사한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 집엔 왜 간 거야?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어? 왜? 그럴듯한 변명거리 만들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해명을 못하겠나 봐. 그렇겠지. 공사는 다 구라고 사실은 그냥 이 집에 눌러붙고 싶어서 쇼한 거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너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갔니? 도어락 듣고 들어갔죠. 아, 다시 달진 못해서 문은 그대로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집안에 딱히 든 건 없으니까 도둑은 안 들걸요? 그런 집에 뭘 털어갈 게 있다고. 요즘은 도둑들도 똑똑해서 없어 보이는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오밤중에 너 때문에 무슨 짓이니? 여보, 일어나. 우리 집 털리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와? 아유, 아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알았지? 시모는 헐레벌떡 옷을 대충 입기 시작하더니 시부를 깨우고는 무작정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남아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진작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나 당신 같은 사기꾼이랑 못 살겠어. 당신만 사기꾼도 아니고 시댁까지 저런 사람이면 내가 더 이상 가족으로 안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네. 내가 기가 세다고 그랬어? 그래. 그런 줄 알면 더 큰 코 다치기 전에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아니 잠깐만. 여보 그게 우리 아버지 엄마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 같이 지내게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집 구해드릴 때까지만 그러려고 했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그만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혼 소리는 하지 마. 앞으로 나한테서 빼먹고 싶은 재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나더러 도둑놈인 줄 알면서 끼고 살라고? 내 살림 거덜날 일 있냐? 말하기 입 아프다. 됐고 그냥 꺼져. 여기 내 집이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집이라니. 나랑 당신 집이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말은 바로 해. 아유, 순수한 건지 바보인 건지 이 집에 네 이름은 없어. 남자가 이렇게 칠칠해서 어디다 써먹겠냐? 계약할 때 내 단독 명의로 했어. 당신이 바쁘다고 계약하러 안 왔잖아. 당신이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길래 그건 고맙더라. 근데 내가 진짜 공동 명의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뭐라고? 그럼 그때 내 이름 기재를 안 했다고? 근데 왜 여태 공동 명의인 척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사기꾼 아니야? 여기 내 돈만 들어간 거 모르니?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대출 때문에 당신 엄청 후지게 행동했었잖아. 사실 저희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 받는 게 싫다고 해서 온전히 제 명의로 다 대출을 받았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 2억은 빼고 나머지 3억만이 대출이었죠. 근데도 남편은 당시 뻔뻔하게 공동명의를 바라더라고요. 뭐 그땐 남편이 같이 대출금을 갚겠다고 해줘서 공동명의 하더라도 상관없었는데요. 하지만 묘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나 설마 호구 잡힌 건가? 내 돈밖에 안 들어갔는데 남편이 대출금은 제대로 갚아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믿지 못해 당일날 단독 명의로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결혼 후에 대출금은 나 몰라라 하는 걸 보며 단독 명의로 계약한 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죠. 저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달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돈 없다는 말만 주구장창 입에 올리며 신세 한탄만 할 뿐이라 그마저도 하다 말았네요. 결론은 신혼집에 남편 돈이 100원도 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가 부동산 값이 폭등할 시기라 5억 주고 산 집이 13억으로 올랐었거든요. 그걸 남편도 알고 있어서 더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어쩜 모자가 저리도 뻔뻔한지. 말 안 해도 모자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더라니까요.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당신 날 속인 거라고. 뭐래? 돈도 한 푼 안 낸 놈이 말이 많다? 애초에 네 돈도 전혀 없는 집이라 잃을 것도 없는데 뭐가 억울하니? 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말해놓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피해자인 척하네.
먼저 손 놓은 건 당신이지. 당신이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어? 당신이 손 놓으라고 사죄했잖아. 제발 더는 피곤하게 감정 낭비하지 말고 빠르게 이혼하자. 나 마음 바꿀 생각 절대 없거든? 안 돼. 나 진짜 가진 거 없단 말이야. 부모님도 내가 다 부양해야 해. 근데 나 지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나 이혼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줄줄이 죽는다고. 아, 시끄러워. 됐고. 쫓겨날래? 아님 네 발로 직접 나갈래? 이것 정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여보, 진짜 1억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보내? 무슨 짓 해봐. 그럼 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인생 쪽날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112로 전화 거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남편이 우선은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시댁으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다음 날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어락 교체비 내놓으라고 쳐들어온 거죠. 너 때문에 괜히 엉뚱한 돈 나가게 생겼잖아. 돈 내놔. 퉁치는 게 어때요? 어머님이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있던 그 돈보단 적을 거거든요. 저는 그 돈 딱히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그 돈 다 받을까 싶네요. 뭐야?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리고 너 공동명의라고 하더니 뻔뻔하게 사기를 쳐? 우리라고 사기죄로 신고 못할 것 같냐? 사기는 당신네들이 먼저 했고 난 거기에 정당방위로 대응했을 뿐인데요. 합의 이혼해주려고 했는데 굳이 법정 다툼을 원하시면 고소해드릴게요. 참,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으니 주거 침입도 추가할게요. 아, 여보, 잠깐만.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얘기하러 온 거야, 얘기. 아, 진정해봐. 우리 도어락 돈 안 받아도 돼. 일단 우리 얘기 좀 들어봐줘. 그럴 시간은 되잖아. 남편은 저를 급하게 붙들면서 시모에게 눈짓했습니다. 둘이 또 무슨 작당하고 왔는지 궁금해서 자리에 앉았네요. 그랬더니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겨우 이런 거 하려고 4시간 뺏는 거야? 나 이런 걸로 이혼 안 물은다고 분명 말했을 텐데. 이 방법 말고는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래. 다 내가 어리석었던 탓이야. 내 무능력함을 당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대리 효도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무식해서 그랬던 거야. 진짜 미안해. 지금 이 사과의 결론은 이혼까진 하지 말자. 이건가?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줄래? 여보, 제발. 미안한 사람도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결혼 유지하면서 또 사기당하겠다. 잘못한 사람은 2사람인데 싹싹 비는 사람은 1명밖에 없으니 어째야 하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시모를 팔꿈치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이 사과하는 걸 시큰둥하게 보고 있던 시모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사과를 건네더군요. 예, 네가 화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집에 안 올 테니까 이혼 같은 허튼 생각했다면 꿈 깨라. 우린 도장 안 찍어줄 거고 그거 찍을 이유도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해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엄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맞잖아. 솔직히 우리가 집을 얻어보기랬냐? 용돈을 받아보기랬냐? 지금 빼앗기가만 생겨서 억울해 죽겠다고.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약속해놓고 갑자기 또 왜 이래? 듣자 하니 짜증나서 그러지. 너무하잖아. 이런 걸로 무슨 고소를 하겠다고 난린지 모르겠네. 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살인을 해도 덮어주는 게 가족인데 어쩜 합가하자고 했다고 이혼이 말이 되니? 나 참. 예상보다 더 뻔뻔한 시어머니 반응에 저는 먹다 남은 주스를 들고 시어머니 얼굴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쪽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 도무지 못 들어주겠네요. 귀 썩기 전에 당신 입을 멈추던가 해야지. 뭐? 주둥이? 그쪽? 야, 너 벌써 남 취급하는 거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 벌써 해야 했었는데 지금 그쪽이 시간 끌고 있잖아요. 그쪽이 저랑 결혼했어요? 그쪽이 뭔데 도장을 찍니 마니 마음대로 정해요? 도장 안 찍어주면 제가 도장 찍어달라고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사기꾼들이라 소송하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인 거 모르세요? 자꾸 사기꾼 하는데 사기꾼이란 증거가 대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 아니냐? 괜히 겁주려고 뭣도 없는데 협박하는 거지. 저는
100마디 설명보다 직접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와 대화했던 녹음본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의 부정이 무색하게 이미 제가 진술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돈을 줘야 한다는 말에 쫄았는지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때도 남편만 죽어라 빌고 사과했지만요. 여보, 엄마가 하는 소리 일절 듣지 말라니까? 나 진짜 억울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혼을 당해야 돼? 미안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좀 살려줘. 나 이혼하면 정말 못 산다니까? 아, 엄마도 제발 좀 사과해. 참나, 저게 변호사 목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니? 전현 성깔에 조작을 했어도 진작했을지도 모르지. 그 변호사를 내 앞에 데려오기까지 난 절대 무릎 못 꿇는다. 시어머니는 꼴에 자존심 시킨다고 끝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스 맞은 것 때문에 저한테 더 고개 숙이기 싫은 듯 보였죠. 그렇다고 뭐 제가 그들의 사과를 받아줄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사죄 따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거든요. 저한테 돈 주는 게 아깝지 않은가 봐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거한 용돈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제발 재판 끝까지 그 마음 유지하길 바랄게요. 합의는 없는 걸로 할 테니 번복하지 마세요. 여보, 안 돼. 알겠어. 그럼 그냥 합의하자. 도장 찍어줄게. 합의서 이리 줘. 남편이 합의서를 뺏으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 무너지고 말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의 분노가 시모에게로 불똥이 튀어버렸어요. 결국 시모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제게 미안하다고 개미 목소리만큼 내어 사과하는 겁니다. 허울뿐인 사과라서 그저 우스울 뿐이더군요. 당연히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끝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됐네요. 물론 시모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했지요. 그 뒤로 그렇게 한 집에 살기 좋아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원룸을 구해서 혼자 지낸다고 했고 그 가족들은 다시 낡아빠진 집에서 틀어박혀 조용히 산다고 하네요. 몇 개월간 전 남편이 문자로 하소연을 그렇게 했는데요. 전 시모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우린 죽기 전에 좋은 집 살게 글러먹은 거니? 어디 괜찮은 며느리 좀 데려와봐. 이번에는 내가 절대 티 안 나게 잘하마. 이런 말을 한다네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겨워 죽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호소했었거든요. 저는 답장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여보, 이혼하니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혹시라도 마음 풀리면 언제든지 연락 좀 줘. 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연락은 무슨. 전 남편은 제가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상한 희망을 품은 건지 마음 풀리면 연락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저절로 혀가 끌끌 차지는 거 있죠? 그 이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신혼집을 정리했습니다. 집값이 다시 떨어지기 직전 12억에 팔아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근데 두 모자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 집이 12억에 팔린 걸 알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 시모가 거짓말 안 치고 하루에 100통 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지분이 있잖아. 기여도인가 뭔가 그런 게 있다던데. 너보다 나랑 내 아들이 그 집에 더 많이 있었어. 당장 판이라도 내놔. 그걸로 고소하고 싶었으면 이혼하기 전에 하시지 그랬어요. 뭐 지금 소송하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이긴 할게요. 소송비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괜히 돈 100만 원 날리지 마시고 얌전히 살던 집에 틀어박혀 사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경찰로 겁 한 번 줬더니 그 뒤로는 둘 다 연락이 안 오더군요. 위자료에 집값에 배상금까지 큰돈을 얻게 된 저야말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 신축 아파트에 얼마 전에 입주해서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사연을 쓰고 나니 마음 정리가 되긴 한데 여러분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하니까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게 알맞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19, 70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은 처음부터 꿈도 안 꿨고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학생 때 미리 따놓은 네일 자격증이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네일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네요. 비록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다행히 어디 빚은 안 지고 그렇게 혼자 앞가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돈의 결핍보다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일이 힘들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배로 괴롭더라고요. 비록 없이 살았어도 사랑은 많이 주신 부모님이셨거든요. 의지할 가족이 갑자기 이 세상에서 없어지니 많이 허탈했어요. 그러다 제 남편을 만나 지금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제 눈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졸에 대학도 못 나왔지만 남편은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학벌도 짧고 고아인 저보다 이상하게 남편이 더 자존감이 낮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그리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시부께서 돌아가시곤 장남이 잘 돼야 한다며 시숙을 많이 밀어주셨대요. 학원비와 용돈은 시숙에게만 넉넉히 지원해 주셨다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린 남편이 보기엔 어머님이 자식 사랑도 첫째인 형에게 유독 더 많이 쏟으셨다 합니다. 둘째인 남편은 반에서 1등을 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시모였대요. 둘째가 감히 첫째 길을 꺾는다면서요. 저는 조금 못 살긴 해도 사랑받은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랑 다른 결이긴 하지만 남편 역시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할 때부터 자연스레 서로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나 몸이 아플 때 서로가 필요한 순간마다 서로의 옆에 있어 주었죠. 결혼하고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결혼 후 잠깐 위기가 있긴 했어요. 결혼 후 어머님께서는 저를 엄청 예뻐하시는 것까진 아니었어도 따로 제 집안이나 직업에 편견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종종 어머님께서는 장남보다 차남이 먼저 장가간 게 신경 쓰이신다며 제 주변에 괜찮은 처자 있으면 시숙 좀 소개시켜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랬던 어머님이 시숙이 교사 형님과 결혼에 성공하자 제게 엄청 모질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평소에 치장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분이었어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제가 어머님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원래 성격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한번 네일아트 받으시러 오시라고 해도 절대 안 오셔서 애교스럽게 제가 애원하면 시모는 마지못해 오셨어요. 저 매일 오매불망 어머님께서는 언제 제 샵에 오시나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만 오셔서 시술 받아보세요.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제가 해드릴게요. 네?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유, 거주장스럽게 나이 먹어서 네일아트 그런 걸 못하러 해. 그냥 했다 쳐라. 내가 네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어머님 일상생활 하실 때 하나도 안 거슬리는 심플한 디자인도 많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네일샵 하는데 한번 구경도 오시고 바람도 쐴 겸 나오시면 좋잖아요. 네? 처음에는 어머님이 마지못해 오셨는데
막상 해드리니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은근히 다음에 하고 싶은 디자인을 찾아 제게 사진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에휴, 아들만 둘인 삭막했던 집안에 애교스러운 초이 네가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하구나. 딸 가진 엄마들이 이런 기분이려나? 어머님, 저 감동받아서 눈물 나잖아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우리 초이를 이렇게 만났는지 몰라. 너도 날 시어머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정엄마처럼 생각해. 내가 항상 네 편인 거 알고 있지?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저 결혼하고부터 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에휴, 나중에 첫째 며느리도 딱 우리 초이같이 싹싹하고 야물딱진 애가 들어와야 할 텐데 요즘 걱정이 많아. 큰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우리 초이랑 잘 지낼지도 걱정이고 나랑 잘 맞을지도 걱정이고. 에이, 미래의 제 형님도 분명 좋으신 분이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시모의 무료한 일상의 분위기 전환을 해드릴 겸 가끔 네일 아트를 해드렸습니다. 시술 시간 동안에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수다를 많이 떨어서 더 큰 유대감을 형성했죠. 어머님께서는 가게에 놀러 오셔서 네일을 받으시곤 항상 저 고생했다며 밥을 사주시거나 도시락을 싸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고부 갈등이라곤 없이 어머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맞선으로 결혼에 성공하고 형님이 생기자 어머님께선 묘하게 달라지셨습니다. 제 이름을 더 이상 다정히 부르지 않으셨고 둘째라고만 부르셨어요. 저는 잠깐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너무 저랑 어머님이 사이가 좋아 보이면 그것 또한 형님께 소외감을 드릴 수 있다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님께서 현명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그게 형님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어머님이 형님과 저를 두고 차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게는 이유 모를 냉담함을 풍기던 시모께서 형님께는 다정하게 우리 혜선이라고 부르시는 걸 봤거든요. 집안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 형님이 당연히 저보다 예뻐 보이시겠지 하고 저는 더 노력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최근에 뭐 실수한 게 있을까요? 실수라니? 아, 요즘 부쩍 어머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둔해서 눈치채지 못한 걸까 싶어서요. 그런 거 없다. 네. 그때도 저는 바보처럼 어머님이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분명 저한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오랜만에 제 샵에 놀러 오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정말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버선발로 어머님께 달려갔죠.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 형님도 오셨네요. 지금 예약 손님 없지? 네? 너 뭘 그렇게 바보같이 멀뚱히 서 있어? 손님 없냐고. 아, 네, 어머님. 없어요. 그럼 혜선이 내일 좀 맡기자. 저는 특정 요일에는 오전 예약을 안 받고 오후에만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일을 아는 시모께서 연락도 없이 형님을 데리고 샵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마냥 반가운 마음뿐이었는데 어머님은 그날도 제게 무척 차가운 반응이셨습니다. 아, 형님, 내일 받으시려고요? 그럼 내일 샵에 시술 받으러 왔지 뭐하러 왔겠니? 예, 앞으로 우리 혜선이 손톱 정리는 네가 도맡아라. 혜선아, 오늘은 무슨 디자인으로 받고 싶니?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참에 아주 화려하게 해봐. 어디 보자.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네. 우리 혜선이는 뭐 어떤 컬러든 잘 어울리니까. 형님 역시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으셔서 어머님과 다정히 디자인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마치 형님과 어머님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처럼 모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애써 그들이 무시하는 게 느껴져도 모르는 척 열심히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손이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손가락 모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장에 음악을 틀어놓기는 했지만 바로 앞에서 시술하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시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곧바로 어머님께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님, 나중에 식사는 어디에서 할까요? 글쎄다. 주변에 맛집이 뭐가 있었더라? 우리 혜선이는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어머님, 그때 저랑 가셨던 맛집 어떠세요? 시술 끝나고 형님이랑 다 같이 가요. 예, 둘째 너는 아무리 그래도 마실 거라도 한 잔 내놓지 않고 종알종알 말만 많니? 참 셀프라지만 어휴. 어머,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두 분 오셔서 제가 너무 들뜨는 바람에 그만 깜빡했어요. 어머님은 커피 드시고 형님은 어떤 거 드시겠어요? 녹차, 아이스티, 커피, 오렌지 주스 이렇게 있어요. 됐다, 아서라. 마실 건 내가 가서 가져올 테니 넌 시술에나 집중해라. 원 산만해서는 우리 혜선이는 커피는 못 마시니까 주스 괜찮지? 네, 어머님. 역시 제 취향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오셨는데 음료 한 잔을 못 드렸네요. 아, 동서 되게 애쓴다. 네? 어떤... 동서, 평소에 고객들한테 억지로 말 많이 걸어야 하지? 근데 애쓰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지금은 굳이 말 안 걸어도 돼. 그리고 난 좀 조용히 시술 받고 싶어. 알잖아. 교실 워낙 시끄러운 거.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은 좀 조용히 있고 싶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네? 아, 네. 그렇게 형님은 어머님이 잠시 안 계실 때 제 입단속을 시키더니 그 뒤론 어머님이랑 폭풍 수다를 떨더군요. 저는 그 수다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수치심이 느껴져 더 이상 살갑게 먼저 형님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묵묵히 시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까지 기본 손톱 케어를 다 해드리고 나자 두 분은 제게 고맙다거나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삐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결국 저만 빼고 형님과 어머님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냉담하신 건지 저는 또 바보같이 혼자 서운함을 꾹꾹 눌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어제 인사 없이 가서 미안했다, 뭐 고마웠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형님께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요. 어쩔 거야? 여보세요? 형님 아니세요? 내 번호 안 떠? 뭘 또 물어? 나 맞아. 형님, 왜 그러세요? 동서, 내 손톱 어쩔 거냐니까? 손톱이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일단 제일 문제는 손톱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죽겠어. 게다가 엄청 따끔거리고 손톱 사이에 진물도 나오는 것 같거든? 어떻게 배상할 거야? 아니 실력 개뿔도 없으면서 무슨 샵을 하겠다고. 형님, 아무리 화가 나셨다 해도 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선 손은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저도 샵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저랑 같이 병원부터 가시겠어요? 내가 왜 너랑 같이 병원을 가야 하니?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똑바로 해. 저 형님, 속상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호칭은 똑바로 해주세요. 뭐? 꼴에 지금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시댁 식구들 앞에서나 우리가 형님 동서지. 그나저나 내 손톱 어쩔 거냐니까? 손님이 클레임을 걸었으면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장사 이따위로 할래? 가게 문 닫고 싶은 거 아니지? 멀쩡한 손톱 몇 개는 부러졌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형님, 저는 평소대로 시술했고,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해드렸어요. 같이 병원도 가기 싫다시고 진짜 손톱 문제 생기신 게 맞다면 샵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원인 파악해볼게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됐고, 가족끼리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게. 그 대신 나도 피해를 봤으니까 오는 게 있어야겠지? 동선의 샵 정기권 얼마야? 20회짜리 있으면 그걸로 끊어주고 퉁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까워? 형님 저 뭐 믿고 20회나 시술 받으시려고요.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뭐? 제가 병원에 가자니까 한사코 거절하며 저희 샵 내일 정기권으로 이 상황을 퉁치자는 형님의 말이 의아하더군요. 게다가 전화하는 내내 저를 무시하는 말투에 기분이 많이 나빴던 저는 바로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건 안 되겠네요. 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형님은 그렇게 혼자 씩씩거리다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문자랑 전화를 남겨도 다 무시하길래 진짜 손톱에 문제가 생긴 게 맞나 의심이 들었죠. 손톱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형님은 그렇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에 시댁에서 형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인사하자마자 손을 확인했는데 장갑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식사가 전부 끝나고 난 뒤에야 저는 형님께 말을 붙일 수 있었어요. 형님, 잠깐 저랑 얘기 좀 나눠요. 잠깐만, 동서 기다려볼래? 어머님, 설거지 두세요.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어머님이 왜 설거지를 하세요? 이제 설거지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안 그래, 동서? 어머, 역시 우리 큰아가는 뭐 흠잡을 데도 없고 센스가 넘쳐. 둘째는 보고 배워라. 네, 어머님. 그래놓고 형님은 주방에 서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난 동서 때문에 손 다쳤으니까 설거지는 동서, 너 혼자 해. 형님, 장갑 벗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뭐? 그럼 지금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톱 부러지고 짓물라고 하는지 제가 봐드린다고요. 그래야 병원비도 드리죠. 참나, 됐거든? 내가 거지야? 병원비가 없겠어? 제가 억지로 형님 장갑을 벗기려 하자 벼랑간 형님이 우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내가 그렇게 싫어?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 싸웠냐? 그땐 저희 남편과 시주께서 담배 피러 마당에 나간 상태였고 놀란 시모만 무슨 일이냐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동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동서, 내가 미안해. 늦게 들어온 주제에 내가 눈치 없이 형님 노릇한 거지? 이게 뭔 소리냐? 둘째 네가 큰애기한테 뭐라 했냐? 아니요, 아무 말도요. 형님, 갑자기 왜 우세요? 그날 내일 받고 내가 돈 안 내고 가서 미안해. 난 어머님이 내신 줄 알았어. 어머님, 소란 일으켜 죄송해요. 동서가 내일값 달라 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동서, 내가 바로 입금할게. 근데 공짜 내일 했으니 시댁 일은 나 혼자 알아서 다 하라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아. 왜 동서까지 설거지하게 만드냐고? 우린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잖아.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 오늘은 동서 말대로 나 혼자 설거지할게. 난 동서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형님은 어머님 앞에서 명령기를 펼치셨고 고작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형님을 울렸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저를 모함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혼부터 내는 시모를 보고 저는 더 억울했죠. 너 그깟 네일아트 해주는 게 뭐 그리 잘나서 이 나라 이바지하는 교사 형님한테 진상짓 하고 있냐?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어디 큰 소리야? 이제 시애미도 구분 못해? 어디 윗사람 공경할 줄도 모르고 어줍잖은 견제라고 있어. 못난 것, 으이그. 어머님, 제 말은 들어보시지도 않고 어쩜 그러세요? 지금 너 나한테 소리 질렀냐? 잔말 말고 설거지나 깔끔하게 다 해놔라. 난 큰애 진정시키고 올 테니. 저 설거지 못하겠어요. 이유 없이 미움받을 바에 미움받을 짓 하고 미움받을래요. 아니, 저게 정말? 어머님, 그냥 두세요. 동서,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럴 마음 싹 사라졌어요. 거짓말에 이간질에 도대체 형님이 얻는 게 뭔가요? 시모와 형님은 제 울음기 섞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으로 사이좋게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그 순간 저를 보고 묘한 비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와, 순간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방문을 바라보다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마당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일방적으로 모함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울면서 당하고 있기 싫었거든요. 제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곧장 다 말할까 했지만 안 그래도 회사 일로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설거지 안 하고 갔다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잠잠했습니다. 형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러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즘 휴대폰을 바꿨었는데 제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고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형님과의 통화 내용도 있겠다 싶었죠. 찾아보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형님이 제게 막말하며 진상짓했던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고 형님에게 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제게 바로 전화를 걸어 싹싹 빌더군요. 동서, 통화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얼마 전에 전화 고장나서 바꿨는데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됐더라고요. 어머님 눈에는 마음 넓고 천사 같은 형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막말하신 거 막상 들으시면 어떤 반응하실지 저 너무 궁금해요. 동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나도 동서 말대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왜 아니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응? 이거 나 말고 또 다른 식구들한테 보낸 건 아니지? 저 바빠서 전화 이만 끊을게요. 동서! 제가 무시하고 전화를 끊자 형님은 곧바로 가게로 와서 제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동서, 제발 내 체면 좀 살려줘. 내가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멀끔하고 교양 있는 교사잖아.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말하는 모습 보면 어머님도 많이 속상해 하실 거고 서방님이랑 우리 남편 사이도 곤란해질 거야.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 응? 저는 처음부터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선 넘은 건 형님이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동서 마음이 풀리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첫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인 동서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고 나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내가 그래서 오히려 더 기센 척 못되게 군 거야.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 동서, 나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라고 내가. 그럼 일단 손톱 좀 봐요, 형님. 진짜 저한테 시술 받고 엉망이 됐는지 봐야겠어요. 이건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야. 멀쩡해. 동서, 내가 받아본 네일 아티스트 중에 제일 잘해.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정기권 달라고 했지. 일단 결제부터 하세요. 시술 받았던 거 결제도 하시고 사과도 똑바로 하세요. 형님으로서 사과한 건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됐고요. 시술 받고 진상짓 한 거 손님으로서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알았어. 미안해. 다 오해였어. 오해가 아니라 거짓말이잖아요. 그래, 다 거짓말이었어. 내 손톱 아주 멀쩡하고 동서 시술은 아무런 문제 없었어. 미안해.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사진 찍어놔야죠. 또 나중에 어떻게 말씀 바뀔지 모르니까요. 알겠어, 동서. 그럼 이제 마음 풀린 거지? 저도 사람인지라 금방 마음 풀리진 않겠네요. 그래도 앞으로 사이좋게는 못 지내더라도 우리 나쁘게 지내진 말아요. 저는 진심으로 형님 환영했고 형님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알지. 내가 동서 마음 다 알지. 어머님께도 그때 오해 만든 거 형님이 알아서 풀어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만든 일인데 내가 풀어야지. 결국 저는 미안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형님의 사과를 받아줬어요. 형님이 어머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내보자고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받아서 어머님께 더 이상 살가운 며느리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원래라면 시댁에 자주 가서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저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줄여나갔습니다. 남편 역시 저 때문에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과 불화 말고도 저희 부부가 많이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딩크족이라고 요새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아졌잖아요. 저희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너무나 원했지만 아이 계획을 조금만 늦추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 은근히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했거든요. 대놓고 괴롭히면 고발이라도 할 텐데 그런 건덕지를 남기지 않으니 아무 대처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과로까지 하니 사람이 망가져간다는 게 두 눈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힘들면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참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한 해였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흐느껴 울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남편에게 1년만 쉬라고 했어요. 남편은 곧바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피폐해 보였거든요. 저는 든든한 친정도 없고 비록 가진 거 없이 자랐지만 제 사업으로 돈을 좀 벌어놓은 상태였고 지금 벌이도 나쁘지 않아서 그 정도쯤은 남편을 뒷바라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 때 남편이 혼자인 제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남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내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한 번쯤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쉬면서 이직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모한테는 절대 비밀이었어요. 워낙 고지식하신 옛날 분이라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 그만뒀다고 남편을 잡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시댁에 가면 시모는 모든 일을 저한테만 시키더라고요. 형님은 그냥 앉아서 쉬라고 손수 과일까지 깎아주시면서 여전히 저만 미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취급 받을 거면 아예 시댁에 안 와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둘째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고작 네일밖에 더 있냐? 며느리 네일 아트샵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 인식이 어떤 줄 알기나 해. 변변한 직업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워. 어머니, 사람 앞에 두고 말씀을 뭘 그렇게 하세요? 야, 어디서 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여?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대들자 시숙은 또 남편을 나무랐어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냐? 그리고 너희 왜 아직 애가 안 생기냐? 장남이랑 큰아가는 이제 막 결혼했지만 너네는 결혼한 지 꽤 됐잖니? 이유가 뭐냐? 둘째 너 무슨 문제 있냐?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밉게 하세요? 저 진짜 너무 서운해요. 요즘 저랑 남편 엄청 힘들거든요. 어머님이라도 저희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예뻐는 안 하시더라도 미워는 하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어머님한테 반박하니 형님은 시모와 합세해서 저한테 버릇없다고 갑자기 훈계질을 하더군요. 아니 보자 하니까 동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대학 안 나왔다지만 초중고에서 예의 공경 이런 거 안 배웠어? 어서 어머님께 잘못했다고 사과드리지 못해. 네? 형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제 말에 움찔하던 형님은 찔리는 게 있으니 또 조용해지더군요. 남편이 사실은 이라고 운을 떼자마자 저는 남편을 다독이며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사까지 관뒀다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소심한 복수로 시댁 제사 지낼 때 말없이 시댁에 안 갔어요. 시모께서 음식을 다 했는지 제게 왜 안 왔냐고 늦은 저녁 전화가 왔어요. 저는 샵 예약도 꽉 찼고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곤 분명 옆에서 듣고 있을 형님을 위해 이 말도 함께 덧붙였어요. 어머님, 네일아트 하는 모자란 며느리 말고 든든한 교사 며느리 있잖아요. 형님은 워라밸 좋으니까 일찍 마치셨잖아요. 형님, 듣고 계시죠? 제 목까지 어머님 잘 도와드렸죠. 너 안 와서 큰아가 혼자 개고생했다. 시모께서 워낙 손이 크셔서 음식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형님 혼자 뼈 빠지게 심호 돕느라 고생했다고 들으니 속이 그나마 풀렸습니다. 그렇게 빚고자 형님은 그게 열받았는지 또다시 이간질을 하려 들더군요. 그 다음날 네일샵에 연락도 없이 심호랑 형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샵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감히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불러서 이따위 청소를 시키고 있어? 자기 아들 유리창 좀 닦는다고 기겁하며 개거품 무는 심호였어요. 형님은 심호 옆에 착 달라붙어서 아주 얄밉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 맞죠? 지나가는데 가끔 여기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이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요. 지금 백수라고. 뭐? 너 그게 사실이냐? 엄마,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저희 부부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면서 그렇게 이간질 시도하는 형님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왜 회사 멀쩡히 다니다 백수가 됐냐고 물으시다 이내 저를 며느리로 잘못 들여서 그렇다는 둥 저 때문에 아들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며 억지를 부리셨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말씀하세요? 뭐가 다 이 사람 탓이에요? 모자란 제 탓이죠. 네, 저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생활비며 이직하는데 드는 돈들 지원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뭐? 아이고야, 다들 힘들게 회사 다닌다. 뭐가 대단히 힘들다고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둬.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데. 넌 안사람이 돼서는 남편 안 말리고 뭐 했냐? 남편에게 전혀 공감이나 위로는 못하고 나무라던 시모는 급기야 제 뺨을 때리려 했고 남편이 막자 이내 남편을 후드려 베기 시작했습니다. 넌 네 마누라만 중요하지? 어떻게 이렇게 엄마 뒤통수를 치냐? 내가 아들 대기업 다닌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어쩌냐?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먼저 여쭤보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아들이요. 회사 상사 때문에 괴로워서 우울증 약 먹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라 했어요. 그렇게라도 숨통 트여놨는데 왜 다시 어머님이 숨통을 조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시라도 내 남편 몸에 손찌검하지 마세요. 이 사람 충분히 힘들다고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꿈뻑하지 않으시곤 저에게 또 막말을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께 맞는 건 몇 대라도 맞아드리겠지만 제게는 막말하지 마시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옆에서 구경하던 형님도 놀라고 어머님도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신 일들 내가 군말 없이 도와드렸잖아요. 장남인 형은 능력 없어서 내가 다 도와드렸잖아요. 엄마 힘들 때 도와드리는 자식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저예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앞으로 엄마 무슨 일 생기셔도 절대 안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그래라. 난 내 장남이랑 교사인 큰며느리만 있으면 된다. 손주도 우리 장남이랑 큰아가한테서 받으면 돼. 충격받은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섰습니다. 형님이 제일 잘하는 이간질을 저도 해봤어요. 어머님, 혹시 아주버님이랑 형님 딩크족인 거 모르셨어요? 뭐? 딩크? 그게 뭐냐? 어디 뭐 새로 나온 욕이냐? 결혼할 때 애 안 낳기로 서로 합의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보고 딩크족이라고 해요. 형님, 딩크족이잖아요. 시모 눈이 희번뜩해지고 형님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시모가 형님한테 사실이냐고 캐묻자 왜 이간질하냐며 저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으려던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시모가 먼저 형님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말 그대로 개싸움, 난장판이 나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금껏 형님 네가 했던 게 바로 이간질이에요. 왜? 난 하면 안 돼? 제가 반말하자 또 반말했다고 형님은 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가만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저는 순순히 형님께 머리를 뜯겨줬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왜 존댓말까지 해야 합니까? 여보,
존대 절대 하지 말아요. 저는 남편의 말에 힘입어 형님에게 마지막 엿을 날려드렸어요. 요즘 갑질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지? 지금 내 머리채 잡으려는 것까지 싹 다 인터넷에 다 뿌릴 거야. 땡땡 학교 교사가 네일샵 직원 머리채 잡았다고 말이야. 동네 맘카페에다가 저번 통화 녹음한 것도 다 올릴 거야. 어머, 안 돼! 제 머리를 신나게 잡고 흔들던 형님은 또 안 된다며 빌빌 기더라고요. 어머님께 머리를 뜯기면서도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일 저지르고 비는 게 당신 특기야? 시모는 모든 상황 떠나서 믿었던 첫째 아들이 딩크족이라는 사실에만 충격 먹어선 멍하니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이 가고 남편은 제게 통화 녹음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다 털어놓자 남편은 꺼이꺼이 울면서 그동안 혼자 맘고생 시켜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댁과 정말 연 끊고 살 거라고 저 이제 고생 안 시키고 싶다면서요. 시숙은 모든 상황을 듣고도 남편과 저를 시댁으로 호출해서 당장 형님과 시모께 사과하라더군요. 중간에서 이간질한 이유로요. 남편과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러 시댁에 가줬습니다. 형, 그동안 사업한다고 나한테 빌렸던 돈 기억나지? 내가 천천히 갚으라고 해놓고 한 푼도 안 받았잖아. 내가 여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는 갚아야지. 나 그 말 하러 온 거야. 아니, 형제끼리 그런 게 어딨냐? 재영아, 그건 따로 나랑 얘기하자, 응? 왜? 형제끼리니까 더 정확해야지. 게다가 나 백수잖아. 형이 빌렸던 돈 당장 나한테 입금해. 그걸 당장 어떻게 입금해? 그 큰 돈을. 아유, 내가 미안하다. 좀 서운하다고 돈 얘기하는 거 나 좀 당황스럽다. 지금 그게 문제냐? 첫째 너 말해봐라. 너 진짜 딩크족인지 뭔지 하기로 한 거야? 시숙은 돈 때문에 열받았는지 시모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는 좀 빠지세요. 애초에 이렇게 불화 생긴 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애 낳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깟 손주 타령하세요. 낳으면 엄마가 손주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애 낳으면 돈 들어가는 것도 다 지원해 줄 거예요. 못 하시잖아요.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한숨만 쉬다가 형님한테 말하셨어요. 너는 그만한 능력도 없냐? 교사라는 애가 애 키울 능력도 안 돼? 그러자 본색 드러내는 형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학교에서 애들 보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제 애까지 낳아서 키워요? 저 이 사람이랑 애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한 거니까 더 이상 강요 마세요. 뭐? 어머니, 이래도 장남이랑 교사 며느리만 최고예요? 당연하지. 이 문제들은 차차 서로 의견 조율하며 해결해 나가면 된다. 네, 그럼 엄마, 차남 이만 인사드리고 갈게요. 다시는 제 발로 여기 안 올 거예요. 참나, 누가 반긴다고? 형, 2주 줄게. 형수한테 돈을 빌리던지 알아서 돈 구해서 입금해놔. 재영아, 너 진짜 이럴래? 엄마, 어떻게 쟤 좀 잘 구슬려 보세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지냈어요. 결혼 전 시숙에게 빌려줬던 돈도 남편은 악착같이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랑 약속한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3개월만 딱 푹 쉬고 보란듯이 이직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물론 예전보다 훨씬 낮았지만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활기가 돌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여느 때와 같이 장사가 잘 됐고 문제 없었습니다. 사실 형님 통화 녹음본과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리려다 그러다 저희 샵까지 구설수에 오를까봐 포기하고 영상 가지고 경찰에 신고만 했습니다. 다신 저희 샵에 접근 못하게요. 오히려 신고가 들어가면 정말 교사 인생은 끝난다며 형님은 더 난리가 났었죠. 동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제발 고소 취하해주라. 나 이대로라면 교사 생활 제대로 못해. 내가 너무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형님,
다시는 어디 가서 사람 쉽게 무시하고 다니지 마세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나게 복수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합의 절대 안 해주려다 합의금 두둑히 받아서 금융치료 잘했습니다. 또 남편이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직한 후에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알아서 하라고 전부 제게 주더라고요. 저는 그 퇴직금과 합의금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 다 합쳐서 최근에 제 가게를 매매 계약했어요. 빚도 조금 냈지만 드디어 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겹경사로 새 생명까지 제 뱃속에 찾아와 줬어요. 힘든 상황들 이겨내자 좋은 일만 가득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랑 우연히 딱 마주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마주치자마자 시모는 속사포로 시숙 사업 좀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잘 지냈냐는 말씀은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남편 안부는 물으실 줄 알았거든요. 너 샵에 갔는데 가게 사서 이사했다더라. 어딘지 알아야 내가 찾지. 이렇게라도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니들 돈이 어디서 났니? 너 내 생각보다 돈이 좀 있는 거지? 네 남편이랑 네가 좀 우리 큰아들 사업 좀 도와줘야겠다. 많이 힘들어해 우리 장남이. 어머님이 좋아하는 교사 며느리 두고 왜 저한테 돈을 달라 하세요? 그 망할 것은 말도 꺼내지 마라. 시모가 쌍욕을 하면서 형님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니 시숙 사업 어려워지자 교사 형님께선 곧바로 고민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합니다. 시모는 이제 와서 제 편을 들면서 형님 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사라는 점 하나 믿고 너무 걔를 신뢰했어. 오죽하면 너랑 나 사이 이간질하는지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갔잖니. 그래서 마지막엔 내가 그곳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웃으면서 은근히 제 손을 잡으려 해서 저는 시모의 손을 거칠게 거부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머쓱한지 시숙의 근황까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시숙은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고 배신감에 쌓여 형님 인성 파탄났다며 동네 맘카페에 형님에 대한 신상과 더불어 형님 욕을 도배하듯 올려서 진흙탕 싸움 났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때는 형님이었던 그 여자는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이야기하는 시모에게 시숙 도와줄 돈 같은 건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제 배를 주시했습니다. 너 배가 볼록하구나? 네, 맞아요. 저희 애기 생겼어요. 그러자 울면서 냅다 바닥을 치는 시모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예전에 사이 좋았잖니. 아이고, 우리 손주가 여기 있었어. 아들이야, 딸이야? 어머, 할머니야, 우리 아가. 울면서도 기뻐하는 시모의 모습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배를 감추며 애기 태어나도 어머님께 보여드릴 일은 없다고 매몰차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동안 시모의 전화를 피했던 남편은 그날만큼은 어머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야 전화를 받냐? 너 애기 생긴 걸 왜 진작 말 안 했냐? 엄마가 그럴 만한 자격 있으세요? 집사람 태교에 안 좋으니 다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다 진심이 아니었어. 아들, 엄마랑 정말 얼굴 안 보고 지낼 거야? 네, 전화 끊을게요. 아, 아들. 그렇게 시모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빌다가 또 태교에 안 좋으면 출산 때까진 연락을 안 하고 있겠다며 사라지셨습니다. 현재 저는 다행히 출산 잘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나중에야 들었는데 시숙은 사업 망하고 시댁 집까지 근저당이 잡혀서 빚 갚느라 공사판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 아예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니었대요.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착한 남편은 시숙에게 조금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남편을 믿으니까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시모는 식당 알바를 하신대요. 그 뒤로 남편도 저도 뵌 적은 없는데 가끔 남편에게 돈을 입금하십니다. 애기용품 사라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본인이 받은 상처와 제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 꿈쩍도 안 하고 돈을 그대로 다시 시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얼굴 좀 제발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시모한테 얼굴은 직접 보여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이 사진만이라도 한 장만 보내달라고 너무 애원하셔서 사진만 보내드렸어요. 장난만 있으면 된다고 연끈차던 표독스러운 시모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서 직접 뵐 일은 아무래도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친정이 없던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욕심이라면 욕심이었죠. 가족의 따뜻함을 시댁에서 찾으려고 했다니.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참아주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지금껏 살아오며 시모와 시숙을 여러 번 용서하고 인내했기에 더 큰 감정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말 한마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저희 부부예요. 저희 세 식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으며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